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문희연 마케터. 김희연 마케터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광고 집행할 때 어떤 매체 활용하면 좋을지 많이 헷갈리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B2B 업종, 그리고 특히나 이 B2B 업종은 DB 업종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DB 업종 광고주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B2B 업종에 대해서 항상 B2B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B2B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이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2C의 경우에는 기업과 개인 간에 이제 상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DB 업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시작을 할까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B2B 업종이 DB 업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는 DB 업종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DB 업종의 정의를 드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업종이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하고 좀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 등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제 시장 분석, 빅데이터 처리를 하고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DB를 수집한다, 고객의 문의량을 받는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교육 관련 업종이라든지 네. 뭐 상조, 투자, 병의원, 건설업 이 DB 업종의 그 종류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다양합니다. 네, 이런 또 업종들은 고객 정보를 특히나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고관여 상품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비교한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DB 업종은 검색 광고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검색 광고가 가장 메인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검색 광고를 집행해야 되는데 무슨 매체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현재 네이버를 하고 있는데 전환이 나오지 않아 구글로 매체를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각각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이 라이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꿀팁 대방출. 대방출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구글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구글 광고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구글이 좀 네이버랑 다르게 좀 CPC가 많이 낮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네이버랑 똑같이 CPC로 CPC 형태로 좀 운영되는 것도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 구글은 CPC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검색 광고 위주일 때 CPC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그 구글 안에서 캠페인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캠페인당, 구자당 해서 저희가 또 입찰가 전략이 다 달라요. 네. 저희는 오늘 검색 광고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CPC에 대한 이해는 꼭 해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희원 씨, 저희가 구글 광고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죠?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 비해 입찰가가 저렴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글이 네이버에 비해서 정말 입찰가가 저렴한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그 네이버가 저희 그 포털 점유율 자체가 국내에서 네이버는 한 56%, 맞습니다. 구글은 한 30% 이렇게 해서 2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이 노출되고 하는 그런 매체를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네이버에 좀 많이 검색 광고는 네이버를 위주로 많이 집행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광고는 좀 레드오션이죠. 네, 경쟁도가 굉장히 치열하고 이게 바로 입찰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특히 뭐 상순위 노출이 중요한 DB 업종의 경우 좀 네이버 파워링크 입찰가가 구글에 비해서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 검색 로직 또한 입찰가 차이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구글에는 광고 또 최적화 점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점수는 유저의 검색 의도에 맞춘 광고일수록 좀 점수를 높게 받고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네 천천히 작성해 주세요. 아이고, 제가 멀티가 안 돼요. 천천히 작성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성해 주시면서 일단은 최적화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유저가 보고 싶은 광고들이 상순위에 노출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초기에 내 광고가 7위에 노출됐는데 유저들이 방문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문의를 남긴다던가 회원가입을 한다던가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활동들을 하면 구글이 이 광고는 최적화가 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상순위로 노출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은 비용을 쓰더라도 쉽게 상순위 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구글에서 관측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에슬레저 상품을 검색을 한다고 해볼게요. 제가 에슬레저 룩이라고 쳤을 때 저희가 상순위에 제일 상단에 노출이 되는 이 브랜드 사이트는 네. 정말 최적화 점수가 높게 나온 거고, 맞습니다. 저희가 또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광고가 또 뜨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최적화 점수가 조금 경쟁사에 비해서 낮다면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야 보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구글에게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점이, 저희가 구글은 상세 타겟팅이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야, 저렴한 비용에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해도 결국 좀 네이버보다는 적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구글의 상세 타겟팅 저희가 특히나 많이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네, 구글이 약간 네이버보다 이용자 수가 당연히 적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네, 하지만 맞아요. 그 양이 적다고 해서 질마저 작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상세 타겟팅은 내 제품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타겟을 목표로 이렇게 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관심사 타겟팅도 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구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소득 수준도, 그리고 성별은 모든 매체가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배제를 하고, 엄청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이 네. 관심사가 엄청 다양하게, 제가 메타도 하고 네이버도 하고 구글도 하지만 구글은 제일 상세하게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옷을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옷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옷과 그 스포츠, 어떤 스포츠인지 막 이렇게 엄청 상세하게 타겟팅이 가능하기도 하고, 저는 그 특히나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게 구글이 구글 내에서 서비스, 뭐 유튜브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이렇게 또 포털 사이트들 많은 매체사들이 되잖아요. 있죠. 네.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되는데, 이때 어떤 타겟한테 노출을 시키냐, 그 막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까지도 저희가 다 세세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하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이제 진짜 상세하게 타겟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또 뭐 메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네, 맞아요. 구글에서는 AI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AI가 알아서 이제 잡아주다 보니까 이제 상세 타겟을 진짜 너무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타겟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건 또 저희가 제외 타겟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구글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구글의 장점이 있죠, 희연 씨? 또 구글의 장점이 뭐가 세부적. 네, 저희가 캠페인이 많잖아요. 네네. 캠페인 내 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세부 타겟팅이 또 가능하다. 방금 세부 타겟팅은 희원 씨가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다르게 저희가 캠페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구글의 캠페인 목표를 구매 전환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뭐 페이지 조회를 한다던가 우리한테 뭐 리드 양식을 제출을 한다던가 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목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요거대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춤 타겟을 설정하는 데 유리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글은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가로 높은 순위 노출이 가능하고, 네이버보다 도달하는 유저 수는 적지만 전환율이 높도록 세부 타겟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따라서 낮은 키워드 입찰가로 진행이 가능하고 연관도가 높은 타겟에게 노출이 가능하기에 구글을 통해 효율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볼까요? 네.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레드오션인 매체고 가장 많이 활용하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 DB 업종은 파워링크 캠페인 위주로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이 DB 업종 자체가 검색이 매우 중요한 업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만큼 또 사용하는 유저들도 많다 보니까 키워드 입찰가 경쟁이 정말 심한 업종이에요. 네, 정말 치열해요. 네, 그래서 단가가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만약에 뭐 건설업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저희가 안전망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했을 때 안전망 이 자체의 키워드는 10,000원이 넘어가고 어떤 업종은 또 50,000원이 넘어가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엄청 키워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키워드보다는 이게 광고비 사용하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DB 업종은 저희가 못해도 100,000원 그리고 최소 한 300은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하루에 한 번 클릭되는데 10,000원이 나가니까 저희가 맞아요. 30번 클릭되면 또 그럼 30,000원이 나가서 이 100만 원으로 사용했을 때 30번 클릭되고 끝 나버리니까 맞습니다. 정말 일찍 광고 노출이 중단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세부 키워드, 네. 이 세부적인 키워드, 경쟁사가 많이 활용하지 않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 입찰가가 메인 키워드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가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많이 삽입해서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면은 이 DB 단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지 감이 안 오신다면 뭐 여러 개의 키워드를 조합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떤 키워드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희원 씨? 하시고 계시는 DB 업종 중에 하나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학원 업종이 있는데요. 네. 저희 학원도 엄청 종류가 많고 이벤트도 많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벤트 행사를 하셔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학원 뭐 무료 체험 이벤트라든지 무료 체험 안내 막 이렇게 해서 조금 학원 이름에도 이렇게 무료 체험, 뭐 워크샵, 가격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면 후기 맞아요. 다이어트 관련된 업종이라면 뭐 비포 애프터 효과 이런 것도 또 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키워드를 좀 발굴하셔서 입찰가를 조금 낮춰서 진행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좀 비용만 나가고 DB가 잘 들어오지 않는 키워드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의가 잘 안 들어왔을 때는 네. 저희가 이때 입찰가를 낮추거나 키워드를 오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입찰가를 낮춘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1순위에 노출시키던 걸 뭐 3순위에 노출시킨다든지 네. 5순위에 그냥 우리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에 의의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보자면 제가 멀티가 안 되네요. 그래서 뭐 입찰가는 낮지만 좀 DB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키워드를 이제 확장해서 운영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관리를 하는 거게 좀 DB 업종에서는 좀 메인 포커스죠. 네, 메인 포커스고 DB 단가를 낮추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했을 땐 DB 단가를 낮추는 게 뭐 KPI가 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문의 건수가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아무래도 뭐 입찰가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가를 낮춰서
어떻게 뭐 세부 키워드를 발굴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키워드가 있다면 이걸 또 확장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 위주로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입찰가도 이게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또 주마다, 달마다 입찰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시즌별로 예를 들어서 곧 있으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의 달 하면은 뭐 효도 선물 막 이렇게 해서 뭐 가정의 달 이벤트, 봄맞이 이벤트 이런 이벤트 시즌이 되면은 아무래도 확 그 시즌 관련 키워드들도 단가가 확 높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 시즌적인 이슈가 있는 때에는 특히나 입찰가를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시즌적인 이슈들 솔직히 달마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달마다 보는 것보다는 주마다 또 그 이런 이슈들을 확인을 하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네이버에서 특히나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소재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같은 비슷한 경쟁사와 같은 문구, 비슷한 문구 뭐 예를 들어서 안정망 전문 업체 어디 뭐 안정망 뭐 최고 기업 어디 막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광고를 활용하시는 그 DB 업종도 되게 많아요.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더 좀 효과적인 문구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차별화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DB 업종 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막 처음 계정을 받아봤을 때 소재 활용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또 이렇게 DB 업종도 안에 상품마다 서비스마다 엄청 키워드가 다 다르고 관련된 이미지도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브랜드 그냥 이미지 하나만 쓰는 경우도 되게 많고 키워드에 맞춰서 이미지를 꼭 활용을 하시고 또 문의가 필수적인 업종들은 저희가 서브링크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서브링크를 활용해서 이 문의도 더 잘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이게 조금 구매 과정이 긴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홈페이지 오면은 문의하는 그게 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예시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정을 확인해 봤을 때 뭐 소재나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다 뭐 15kg가 감량이 됐고 뭐 이런 내용이 막 이렇게 주구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정작 그래서 학원 업종이 뭔데 어떻게 해서 나 15kg 빼줄 건데 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제 캐치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이버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혹시라도 네이버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양쪽에 전화 주시면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이제 다음은 메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메타 많이들 많이 들으시고 현재 광고 집행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커머스도 그렇고 DB도 그렇고 메타는 거의 다 활용도가 높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DB 업종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는 좀 인지도 캠페인, 트래픽 캠페인, 참여 캠페인, 그리고 뭐 잠재 고객 캠페인 등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뭐 저는 인지도나 잠재 고객 캠페인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좀 표시하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이고 매장의 위치나 우리 동영상을 조회하거나 우리 브랜드를 좋아할 것 같거나 기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유저들에게 좀 노출하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네. 네. 아,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막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으로 모수가 좀 많이 쌓이는 편이고 CPC도 생각보다 저렴한 편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인지도 캠페인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DB 업종은 이 특성상 고객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야 이게 고객이 더
잘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 인지도 캠페인을 활용해서 약간 장기적으로 여러 번 많이 노출을 시켜야 우리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신뢰도도 쌓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지도 캠페인을 활용을 해서 저희 고객에게 맞는 그 잠재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쌓게 하기 위해서 이 인지도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오래 여러 번 노출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잠재 고객 캠페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희원 씨? 일단 우선 잠재 고객 캠페인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좀 잠재 고객 양식을 만들어서 메타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한 캠페인입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네이버 폼 양식, 구글 폼 양식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셔서 이제 DB 수집하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잠재 고객 캠페인은 전환 목표를 웹사이트 또는 인스턴트 양식, 메신저, 인스타그램, 통화 뭐 이런 것들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인스턴트 양식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고객 정보가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설문조사 양식을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양식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네,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천천히 인스턴트 양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 이 양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우리 제품 아니면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이 선택사항 소개 네. 이런 양식이 있고 답변을 고르게끔 하는 질문 양식이 있고 저희가 정보를 제출하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잠재 고객용 메시지 양식이 네.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잠재 고객을 찾고 싶거나 내가 어떤 잠재 고객을 이용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이 고객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저희 콘텐츠를 다운받게 하거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잠재 고객의 관심사와 이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프로그램을 신청을 유도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양식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뭐 피드나 스토리, 인스트림 동영상 뭐 이런 모든 탭에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특히 부담 없이 광고를 시청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잠재 고객 양식은 뭐 어떤 링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문의를 남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네. 그래서 문의를 남기는 과정이 보다 좀 간소화돼서 중간에 유저 이탈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DB 업종 중에서 특히 20, 30대가 주로 찾는 미용실, 네일 아트, 뭐 타투 업체 등등 뭐 이런 업체든 좀 메타 광고에서 좀 높은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잠재 고객 양식이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 정보 정말 너무 수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뭐 설문지를 뭐 오프라인에서 요즘은 정말 안 돌리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소개팅 어플이라고 해볼까요? 뭐 미혼 남녀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찾는지 정보를 원할 때 저희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집중 이러면서 뭐 당신이 원하는 이상형은 하면서 이렇게 뭐 설문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료 소개팅 한번 해드립니다 하고 저희 페이지를 누를 수 있게 고객 문의만 남기면 저희가 바로 매칭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칭할 수 이렇게 저희한테 저희 콘텐츠를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가 특히 필요한 시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 양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잠재 고객은 저희가 인스턴트 양식만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뭐 웹사이트를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뭐 전화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전환 목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 프로필 방문까지도 할 수 있게끔 다른 캠페인과 또 유사하게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어서 그냥 또 잠재 고객을 또 설정을 하면서 저희가 뭐 굳이 뭐 인스턴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이 제가 말을 좀 너무 빨리 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 일단 조금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광고주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어쨌든 결국 그러면은 트래픽도 내 링크를 클릭하는 게 극대화가 되는 거고 인지도도 내 브랜드를 소개해 주는 거면 CPC가 엄청 저렴한 트래픽 캠페인을 돌리지 왜 굳이 조금 더 비싼 인지도 캠페인을 돌리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도 띠용했거든요. 그러게 왜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가 아니죠. 네, 그죠, 각자 아니죠. 캠페인에 달라요. 맞아요. 각자 캠페인에 대한 목적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트래픽을 돌려봤을 때랑 인지도 캠페인을 돌려봤을 때 실제 문의를 해주시는 그 유저의 그것도 다르고 이제 링크 클릭으로 끝나고 이제 뭐 문의가 진짜 실제로 없는 진짜 뭐 링크 클릭을 엄청나게 많이 돼가지고 뭔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모수가 쌓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그거에 맞춰서 좀 뭐라 해야 되냐 서비스에 맞춰서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네, 쉽게 말하자면 트래픽은 그냥 단순히 노출, 맞습니다. 그냥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라면 이 인지도 캠페인은 내가 우리 광고를 정말 이렇게 원할 것 같은 사람들, 네. 우리 제품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뿌려지기 때문에 이 모수 확보가 가능하죠. 맞습니다.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모수를 확보할 수 있냐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전단지 뿌리듯이 뿌리냐 요 차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가지고 네, 다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메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재 고객 캠페인과 인지도 캠페인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특히 또 이 잠재 고객에서는 인스턴트 양식을 활용해서 고객 정보를 한번 확보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고객 네. 정보를 활용해서 또 다른 이벤트를 한다던가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고 나중에라도 또 찾아온다던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으니까요. 네. 여러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희는 이렇게 좀 마무리 멘트를 좀 할까요? 희원 씨? 네, 뭐 마무리 멘트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됐네요. 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뭐 키워드, 배너, 영상, 어플 이런 게 또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각 채널별로 전화를 좀 분석을 해서 효율이 높은 채널에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글은 상세 타겟팅, 뭐 세부 타겟팅 이런 게 가능했죠. 네, 그래서 이 여러 채널에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타겟팅을 두고 우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올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에서 우리가 문의가 잘 들어올까 요 키워드 전략을 잘 짜시고 그리고 또 메타를 활용해서는 정보 활용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같은 검색 광고 매체여도 매체별로 다 다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마케터,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케터와 상의를 하신 후에 광고를 집행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뭐 김희원 마케터님과 네, 저희 문희원 마케터에게 민영 마케터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DB 업종 2탄 진행되니까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